컨설팅 연구소에서 들려드리는 시사 정법을 바탕으로 하는 인문학 시간. 오늘은 제6 옹야편 논어인데요. 21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문장을 보니까 우리가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뭐 인자요, 산이요, 지자요, 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즉 이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준다, 좋아한다, 바다를 좋아한다 라고 그런 말을 우리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이 기원이 논어 공자가신 말씀 중에 옹야편 21번째 문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만 이제 우리말은 이 항상 주어가 먼저 나오고 동사가 나중에 나지만 목적어가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말은 이 영어와 비슷하다 보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고 영어나 중국어는 나중에 중요한 걸 표현을 하다 보니까 순서는 좀 바뀌었네요. 보니까 자왈, 지자, 요수. 우리는 인자, 요산이라 하고 지자, 요수라 하는데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말은 거꾸로 했네요. 지자, 요수고 인자, 요산이다. 지자 동하고 인자 정이며 지자 락하고 인자는 수이라라고 됐네요. 글자 그대로 얼른 해석을 해보면 지자 이때 지자는 보니까 어떤 의미냐면 안다는 지식이 많다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은 한문은 풀이해 보면 이건 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말을 한다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많이 하려면 지식이 충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지혜로운 사람. 한문은 또 통상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뭐 이 지자와 알지자와 그다음 요거 나는 요 진짜 차이가 요 지는 안다는 것은 우리가 지식을 많이 습득을 해서 아는 것. 그리고 요 지혜는 뭐 선천적으로 타고난 어떤 슬기 지혜 그런 이제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여기는 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많은 지식을 습득해가지고 뭔가 모르게 지식이 많이 어떤 풍부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을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요수라 즐길다고 할 때는 락자를 있지만 좋아한다 할 때는 요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락 요거는 이제 락은 즐긴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요산이라 산을 좋아하네요. 또 지자동 지혜롭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동적이고 어질다고 인자하는 사람은 정적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 지자는 지혜로운 사람은 즐기고 인자한 사람은 그러다 보니 수한다는 말은 목숨 주자는 장수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글자 그대로 표현을 해놓은 거 보면 요거는 정리를 해놓은 것 같고요. 정리. 다시 이제 하나의 표로 요약해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어떤 식이냐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다고요? 요거는 이제 물론 제가 의미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요산이라 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요수고 그런데 인자한 사람은 뭐라고요? 인자한 사람은 산을 좋아한다고 했고 그 다음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동적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동적이고 인자는 정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즐긴다라고 락이라 표현을 했고 인자한 사람은 장수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은
이 외부적 형태는 동적이고 인자한 사람은 외부적으로 날 때 정적인 삶을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외부에 나타나는 본체 모습이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이 지혜로운 사람은 낙인 즐긴다. 그리고 인자한 사람은 바로 장수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걸 어떻게 볼 건가 라고 했을 때 어떤 때든 지혜로운 사람이든 인자한 사람은 단순히 지혜롭다 뭐 인자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뭔가 끊임없이 수행의 결과겠죠. 수행의 결과다. 그러니까 많이 지적인 사람은 물은 어떤 의미가 있죠? 흐른다는 있잖아요. 그렇죠? 높고 낮음이 없이 끊임없이 결국 바다로 흐르다 보니까 동적이잖아요. 그렇죠? 동적이다 보니까 뭔가 세상 변화에서 즐긴다. 그런 의미고. 요 산은 결과적으로 뭐냐? 우두커니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이. 그러니까 인자한 사람은 바로 정적인 삶을 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런 정체를 산다. 정적인 삶. 그러다 보니까 동적인 사람은 세상 사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즐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자한 사람은 그냥 편안한 삶이니까 정적인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장수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네요. 일상생활 또 그런가요? 예서 공자는 무엇을 의미를 할까요? 어찌됐든 간에 이 단계까지 가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인자는 이런 장수해라. 이 정도의 결과를 가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저는 이제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사람은 계속 이제 인자를 계속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자 요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지적인 사람은 요수라 하는데 처음에 우리가 도를 닦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산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산으로 가서 도를 닦고 그 다음 이제 나중에 뭔가 모르게 도 닦은 것을 펼치려면 많이 돌아다녀야 되겠죠. 동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풀이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즐긴다는 표현을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말해드린 바 있는데 즐긴다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좋아한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좋아한다. 그 다음 요거 즐긴다는 표현 요거는 좋아한다는 의미잖아요. 아까 요수 지자는 물을 좋아한다. 근데 끝에 요거 끝에 이제 즐긴다는 표현은 락의 의미잖아요. 그렇죠? 요 앞에는 요 호의 의미고 끝에는 락인데 호와 락의 차이가 뭘까요? 호는 이제 동물적인 근성에 있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 감정이 좋고 싫고 그런 건 의미겠죠, 그렇죠? 좋고 싫고 즐기는 것은 즐겁다, 즐겁다 이런 표현을 쓸 때 내가 상대방이 뭔가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나는 뭔가 모르게 즐겁겠죠, 그렇죠?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데 내가 단삼의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좋다 않다라고 하면 상대방은 상당히 즐겁겠죠. 바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시 표를 그리다 보면 좋아한다, 싫어한다. 요 표현은 내가 좋아하시다라는 거고 즐기는 거는 내가 상대방한테 뭔가 했을 때 상대가 좋아하는 모습을 줄 때 나는 진정으로 즐거움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즐긴다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지식, 슬기의 지혜의 말씀을, 지혜로운 것을 상대방에 자꾸 전달해야 되겠죠. 그렇죠? 가만히 있어서는 과연 즐긴다고 말할 필요는 할 수는 없겠죠. 내가 뭔가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전달했을 때 상대방이 과연 진정으로 좋아하면 그런 것들이 나는 즐긴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이라든지 물질적인 거는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뭐 친구 간의 얘기를 입장에서도 누가 친구한테 계속 뭐 술을 사준다 그럼 그 순간은 좋아하겠죠. 그렇죠? 뭐 음식을 계속 사준다 그럼 그 사람은 좋아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계속 가주면 그 상대방은 부담스럽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아하는 건 욕망의 체감이 즉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상대방한테 뭔가 모르게 내가 지혜로운 마음, 생활의 지혜든 지혜의 진리의 말씀이든 끊임없이 상대가 어려울 때마다 어떤 생활에 가는데 버팀목이 될 수 있고 등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면 상대는 좋다 싫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물질적인 상대가 좋다 싫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좋은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끊임없이 상대는 좋다 싫다 할 수 없이 항상 좋아를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려우면 상대가 왜 그렇게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지 그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한다고 말 수 있지 않겠냐. 항상 좋아한다 그러면 나는 항상 즐겁다에는 그런 형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 공자께서는 이 락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런 의미로 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단순히 지혜롭다 해서 산을 좋아하지 아니고 물을 좋아한다. 동적으로 좋아한다면 거기서 끝나지 않냐고 상대방은 끊임없이 어떤 상황도 좋고 싫음이 떠나서 항상 좋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라. 그런 상태 바로 즐거움이라고 했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여담이지만 인자는 요산이고 여기 정적이고 수라고 얘기하는데 공자께서는 제자 중에 안빈낙도 인을 가장 잘 설치는 실행했는 제자를 안자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그 사람은 장수했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공자보다 먼저 죽고 나중에 공자가 하늘이 무너졌다라고 할 정도로 통곡을 했다는데 그하고는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요 목숨이 생명이 오래 간다고 하는 보다는 거의 이름이 끊임없이 존재하지 않겠냐. 수가 단지 사람의 목숨만 오래 장수한다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지혜로운 사람이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 있잖아요. 그만큼 자공이 많은 지식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출세를 하지만 그러나 자공보다는 우리는 후세 사람은 안현을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요 수라는 거죠. 수. 그래서 공자께서도 요 지자보다는
인자를 더 중요시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말도 지자 요수고 인자 요산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인자 요산이고 지자 요수라라고 말해왔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보다 인자는 어진 사람이 되어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인자하는 것이냐? 바로 극기복례를 얘기했잖아요. 극기복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 어느 하나도 행동 하나 그 자체가 어떤 인에서 벗어지지 않냐는 것을 말하는 거죠. 다른 뜻으로 보면 이제 가장 쉬운 예로 보면 신독이라 표현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혼자 있어도 남들한테 믿을 수 있게끔 행동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을 수 있게 한다는 게 바로 예에 근거를 해서 하는 거죠. 남들이 있거나 없거나 내 사랑은 항상 내 삶은 요 A의 기본 바탕에서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인자 요산이고 지자 요수라고 할 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